자, 운생영풀 이번 시간에는 운동 중에 산과 염기 조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중에 산과 염기의 조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산성을 의미를 한 것이고, 염기는 뭐죠? 알칼리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7.0을 중성이라고 했을 때 위쪽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칼리라고 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통 이제 산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운동 중에 산과 염기의 조절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소이온 농도라는 것이 산과 염기를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자, 운동 중에 뭐가 증가하냐면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 산성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은 다시 알칼리 쪽으로 회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우리 몸은 7.4라고 하는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 몸이 원하는 알칼리 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성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서 뭐가 또 증가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분압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대사 과정에서 크랩스 사이클이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크랩스에서 두 가지의 일련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였어요? 첫 번째가 CO2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였죠? 전자의 이동이 생긴다. 이것이 크랩스 사이클의 대표적인 그 두 가지 일인데, 그런 그 대사 과정에 의해서 CO2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결국 뭐가 증가해요?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중이라는 것은 첫 번째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증가하더라도 우리 몸은 뭘로 변한다? 산성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몸이 산성으로 변하면 우리 몸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운되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성을 다시 알칼리로 돌려야만이 우리 몸이 회복된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회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운동 중에 생긴 수소이온 증가와 그 다음에 CO2의 농도의 증가가 산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시 염기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죠? 수소이온 농도도 배출시켜야 되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배출시키면 다시 원래 염기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과정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고 대표적으로 뭐가 증가한다? CO2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CO2가 증가하게 되면 산성화되니까 알칼리로 돌리기 위해서는 CO2를 배출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그 방정식을 하나 지금 적어놨는데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뭐 쪽으로 가냐면 폐 쪽으로 향하는 것이 되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쪽으로 방향이 움직이는 것은 이제 근육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운동을 하게 되면 CO2의 농도가 많아지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지게 되면 방정식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즉, CO2를 배출하기 위해서 CO2가 뭐가 결합하냐면 물과 결합을 해서 뭘 만드냐면 탄산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요. 탄산. 자, 우리가 앞전에서 이산화탄소 운반 배울 때 세 가지의 운반 방법을 배웠죠. 첫 번째는 물에 혈액에 녹아서 용해돼서 10%, 카바미노 화합물이라는 형태로 20%,
그리고 70%는 중탄산염 이온이라는 형태로 운반된다. 이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중탄산염 이온 형태로 지금 막 가는 거예요. 그러기 앞서 CO2가 물과 결합을 해서 탄산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 다시 탄산은 뭘 만드냐면 중탄산염 이온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중탄산염 이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이게 이제 폐포의 막이에요. 여기가 이제 폐 쪽이고 이쪽은 이제 혈액쪽이라고 하면, 혈액을 통해서 중탄산염 이온이 이제 폐 조직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중탄산염 이온이 여기까지 도달하면 이 혈액에 있는 CO2의 분압이 낮아요. 어디보다? CO2의 분압이 이렇게 혈액이고요. CO2의 분압이 여기가 낮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HCO3 중탄산염 이온이 수소를 방출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수소 이온이 폐 쪽으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서 이 수소는 무엇과 결합을 하게 되냐면 헤모글로빈과 다시 결합을 하는 형태가 띄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수소 이온이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PCO2의 분압이 낮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제 역현상이 생기게 돼요. 이쪽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렇죠? 중탄산염 이온이 다시 탄산으로 바뀌고, 탄산은 다시 여기서 CO2와 그리고 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 CO2와 물로 바뀐 상태에서 산소 분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 CO2가 이 폐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폐에 들어온 CO2는 다시 어떻게 되죠? 여기 PCO2의 압이 대기압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과정에 의해서 CO2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산성에서 어디로 바뀌죠? 염기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동 중에 산과 염기의 균형을 조화롭게 맞춰주는 역할이 산과 염기의 조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산화탄소는 중탄산염 이온이라는 형태로 한 70% 정도가 운반이 되는데, CO2가 물과 결합을 해서 탄산을 이루고, 탄산은 다시 중탄산염 이온 형태로 운반이 된다. 폐 조직까지 와서는 어떻게 되죠? 다시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게 되면 탄산은 다시 역으로 가는 거죠. 중탄산염 이온은 역으로 가는 거죠. 탄산으로 전환되고, 탄산은 다시 CO2와 H2로 분해돼요. 사실 여기서 수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하면서 중탄산염 이온을 탄산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수소 이온과 헤모글로빈이 결합함으로써 그 탄산을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 CO2와 물로 분해돼서 CO2가 폐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운동 중에 산과 염기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CO2의 운반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